이번 시간에는 아이오아의 메인 기능인 화이트보드, 회의보드, 그리고 태스크보드 이 세 개 중에서 이 회의보드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의보드를 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보드는 사전 학습 자료처럼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처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과제나 토론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회의보드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회의보드를 직접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의보드를 하나 만들기 이전에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과목 기술 혁신 전략의 수립 태스크보드로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챕터 4 혁신의 보호 이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한 회의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가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회의보드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 회의보드 생성을 클릭하면 스피드맵, 오가닉맵, 방사형맵 이 세 가지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 먼저 스피드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맵을 선택하신 다음에 챕터 4 개요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회의보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4 수업을 진행한 때 필요한 자료 또는 피드백 공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같이 참여할 학생들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또는 친구들을 초대하면 되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2명만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회의보드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중앙 아이디어 만들기라는 팝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 아이디어는 이 회의보드에 대한 핵심 주제로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이게 무엇에 대한 회의보드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라던가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일단 중앙 아이디어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하나의 아이템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아이템 하나를 이 회의보드 내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가지, 추가, 수정, 삭제,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4 개요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지를 또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러스 버튼, 녹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키보드의 탭을 눌러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사전 학습 자료라고 제가 일단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이라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 외에도 과제라는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탭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밑으로 생겨요. 이 앞에 아이디어의 하위 아이디어로 생기는데 같은 레벨의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엔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입력하면 같은 레벨의 아이디어가 생성이 되고 제가 여기에다가 과제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는 같은 레벨, 탭은 하위 레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전학습 자료 밑에 자료 1, 2, 3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위로 만들어야 되니까 탭을 눌러서 자료 1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자료 2는 같은 레벨로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를 쳐서 자료 2, 한 번 또 엔터를 입력해서 자료 3.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레벨을 만들 때는 엔터, 하위 레벨을 만들 때는 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안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길어서 여러 줄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엔터를 이용해서 여러 줄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료 1, 부제목 이런 식으로 제가 Shift 엔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아이디어를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디어를 삭제하는 방법은 지우고 싶은 아이디어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 지었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화면 왼쪽 위에 되돌리기를 클릭하시면 삭제한 가지를 다시 복구하실 수가 있고, 재실행은 방금 제가 지웠던 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되돌리기와 재실행을 활용하시면은 작업한 내용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너무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사전학습 자료를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그럴 때 사전학습 자료를 클릭한 채로, 누른 채로 왼쪽으로 보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이걸 드래그한 채로 이 녹색 질문 아이디어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질문 밑으로 아이디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과제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질문 아래쪽에다가 놓으시면은 질문 밑에 동그라미가 보이십니다. 자, 동그라미가 보일 때 마우스를 놓게 되면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의 이제 기본 기능인 추가, 수정, 삭제,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가지를 복사를 한다거나 잘라내서 다른 곳에 이동시킨다던가 하는 작업들이 발생해요. 자, 그럴 때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Ctrl C, Ctrl V, Ctrl Z 같은 작업들이 아이오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질문 1, 2, 3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 1 하고 엔터 치고 질문 2 하고 질문 3. 자, 그리고 이제 질문 1, 2, 3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만들 건데, 답변. 자, 근데 이 답변이 질문이 질문 3에도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답변을 Ctrl C를 눌러서 질문 2를 클릭하고 Ctrl V에서 붙여넣기. 그 다음 질문 3을 선택해서 다시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Ctrl C, Ctrl V를 이용해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라내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과제에다가 옮기고 싶다고 예를 들면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를 Ctrl X, 아이디어를 누른 상태로 Ctrl X를 한 다음에 이 질문산 밑에다가 Ctrl V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 또한 아이오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꾸미는 방법, 디테일하게 더 많은 내용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너무 축소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휠을 아래로 내려서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확대를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전학습 자료를 보고 싶을 때 화면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빈 곳에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쭉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면 화면이 왼쪽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좌우 상하 빈 곳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네모 버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이쪽 질문 3에 답변 쪽을 작업을 하다가 이 전체적인 회의보드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마우스로 일일이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이 버튼 한번 클릭으로 회의보드 전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하나를 구체적으로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아이디어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중앙 아이디어를 클릭하면 상단에 아이디어를 더 꾸밀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일, 모양이라던가 색상이라던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트, 추가적인 설명, 그 다음 코멘트,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 그리고 첨부 파일,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자, 태스크보드의 태스크를 의미하는 게 맞고요. 이 회의보드와 태스크보드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 태스크와 이 옆에 있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연필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아이디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 텍스트의 굵기나 기울기, 밑줄,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이제 글씨 크기,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모티콘을 삽입한다거나 아니면 글씨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연필 아이콘으로 텍스트를 꾸몄고요. 자, 두 번째 아이콘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요. 이 창 안에서 옵션을 클릭해서 모양을 또는 색상,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박스 형태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어의 형태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 색상 외에도 이런 아이디어의 사이즈라던가 아이디어의 너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는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PC에 있는 파일, 자,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삽입을 할 수 있고요. 아이콘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아이콘을 삽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인데, 자, 이 중에서 업로드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PC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자르거나 이동을 시켜서 해당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네모 안에 아이디어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 이미지를 왼쪽에다가 또는 커버, 상단, 하단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커버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는 옵션이 생기고, 이 옵션에 따라서 또한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는 뭐냐면 이 챕터 4 개요라는 이 글씨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의 테두리를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 글씨 주변 테두리에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색칠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아웃라인 옵션을 통해서 이 테두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웃라인은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이 글자 색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비슷한 경우에는 이 아웃라인을 통해서 글씨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확인을 위해 제가 이미지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없앨 때는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는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자, 이곳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영어로 입력을 하시면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언스플래시라는 그 해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무료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검색돼서 나온 사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사진이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커버로 이렇게 놓고요. 지금 보시면 이 글자색을 제가 배경이랑 비슷한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바꿨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자, 아웃라인을 통해서 글씨를 잘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스타일을 누르고 오른쪽에 아웃라인이 안 보이죠? 그럴 때 이미지 수정을 누르시면 아웃라인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흰색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에 하얀색이 들어가서 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대해서 배웠고, 자, 다음은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태스크에서 보셨듯이 이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노트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트가 있게 되면 아이디어 밑에 이 밑줄 끈 듯한 아이콘이 하나 보여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노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클릭을 해서 수정,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코멘트가 되죠. 자,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 노트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의견을 적은 거라면, 코멘트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견을 남길 수가 있겠죠.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자, 첨부,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필요한 첨부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 자,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보드에 있는 태스크를 의미해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 태스크 보드로 넘어가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홈으로 가가지고 우리 과목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 태스크 보드로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챕터 4 혁신의 보호 개요에 대한 회의보드를 만든 거라고 했는데, 이 개요와 해당 회의보드를 연결을 할 때 아까 그 태스크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챕터 4 개요 회의보드로 넘어와서 그 개요 태스크와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태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스크 찾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태스크 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태스크명이 아까 개요였죠? 개요를 클릭하면 개요의 이름이 있는 태스크들이 쭉 나오고, 이 중에 우리는 챕터 4였죠? 이 챕터 4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추가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이 연결이 되면은 아이디어 밑에 이 태스크 표시와 함께 어떤 태스크에 연결이 되었는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요라는 태스크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개요라는 태스크의 상세 정보가 화면에 나오고요. 그 중에서 태스크 로케이션 및 대시보드 연결에 챕터사 개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태스크와 회의보드를 연결한 예를 보여드렸다면, 이 두 번째 태스크 아이콘은 태스크보드에는 없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태스크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자. 또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자. 자, 그러고 싶을 때 아이디어를 태스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개요는 태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과제라는 태스크를 아까 우리 과목 태스크 보드에다가 태스크로 만들어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태스크 바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태스크 바를 클릭하면 오른쪽 밑에 태스크 보드 연동이 있고, 자, 여기에서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이라는 과목이랑 연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연동이 되면 기술혁신 전략에 있는 카테고리와 태스크들이 밑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자, 이렇게 4개 항목이 있죠. 제가 이거를 태스크보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태스크보드로 이동,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태스크보드로 이동을 했더니 챕터 1 카테고리, 챕터 2 카테고리, 챕터 3 카테고리, 챕터 4 카테고리. 자, 이 항목들이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회의보드로 돌아가가지고 태스크바를 보면은, 자, 이번에 이 과제를 저희가 태스크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챕터 4에다가 이 과제라는 태스크를 만들 건데, 과제를 클릭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을 드래그를 한 채로, 쭉 드래그를 한 채로 챕터 4 카테고리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과제라고 하나 생겼죠. 자, 그럼 이 과제가 실제 태스크보드의 태스크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스크보드로 이동을 해보면, 자, 개요 밑에 과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태스크와 회의보드를 연동하거나 또는 회의보드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태스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우고 수정하는 기본 방법에다가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꾸미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한 번에 여러 개를 같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들게 되면 6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질문 1과 질문 3을 선택하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질문 1을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질문 3을 선택합니다. 자, 질문 3의 답변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땐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 하나하나씩 클릭을 하면 되고, 붙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영역을 만들어 버리시면 간단하게 선택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담겨 있는 바가 하나 나옵니다. 이 표시되는 바에서 가지의 스타일을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선이나 박스의 색상을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카테고리를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첫 시간 질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첫 시간 질문이라는 카테고리로 생성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질문 4, 5를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질문 4, 자, 질문 5 해가지고 4랑 5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카테고리 명을 두 번째 시간 질문
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회의보드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거고 이건 두 번째 시간에 나왔던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분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삭제할 때도 한 번에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잘라내기 또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고 자, 또는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 생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태스크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을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6개 된 아이디어들을 한 번에 태스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태스크 생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 태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입력을 한 다음에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 태스크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카테고리 목록 중에서 자, 챕터 4에다가 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다 태스크와 연동된 모습이 생겼죠? 자, 그럼 실제 태스크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태스크 바를 열어서 태스크 보드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태스크 보드로 이동했더니 챕터 4에 질문 1, 질문 2, 답변, 질문 3, 답변처럼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 선택한 아이디어들이 한 번에 태스크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회의보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이 자료 2와 이 자료 1과 질문 1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질문 1을 보고서 자료 1을 참고하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화살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질문 1에서 자료 1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질문 1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자료 1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연결 만들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질문 1에서 자료 1로 화살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보고서 연관이 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화살표의 모양을 그리고 화살표의 색상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연관된 거에 대한 노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화살표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의 연결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 화살표를 봤을 때 이래서 연결을 해놓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화살표를 반대로 삭제하고 싶을 때는 화살표를 클릭한 채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보드의 이 메인 화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회의보드에서 제공하는 부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 상단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의보드에 대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고요. 이 이름이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대희 씨가 이름이나 설명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더 초대할 수도 있고 각 사람별로 권한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에다가 이 회의보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관련해서 두 가지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사용자의 가지, 카테고리 및 관계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자만 하게 할지 기본이나 관리자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게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관리자로 놓게 되면 김병준 씨는 더 이상 권한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지나 카테고리 관계를 삭제할 수가 없게 되고요.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거를 삭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삭제에 대한 권한은 관리자 전용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인데,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관리자 전용으로 하게 되면 김병준 씨는 이 회의보드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의보드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측 상단에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회의보드 멤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 사용자랑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이 회의보드용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한 명 더 김동호 씨를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박대희, 김병준, 김동호 이렇게 3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신호등 표시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옵션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른 뷰로 보기. 다른 뷰로 보기는 제일 처음에 회의보드를 만들 때 스피드맵, 오가닉 맵, 방사형 맵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자, 그 중에 다른 형태로 내용은 그대로 형태만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 오가닉 맵부터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오가닉 맵 같은 경우에는 딱딱했던 직선 모양이 연결선들이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 내용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형 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사형 맵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그대로 넘어오고 형태만 방사형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이 방사형 맵의 특징은 비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 좀 더 비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방사형 맵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스피드 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뷰를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째 개인 브레인스토밍 모드와 실시간 공유 모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아이디어와 연결선의 형태를 정해진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다크 모드인데 이제 너무 눈이 부시거나 눈이 아프실 때는 다크 모드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흰색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깔, 그리고 내가 또 색상을 정해서 배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자 표시인데요. 자, 생성자 표시는 말 그대로 이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이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다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등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김병준 씨의 계정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준 씨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챕터 4 회의보드로 들어왔고 제가 여기다가 과제 밑에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혁신 사례 조사라고 제가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박대희 씨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보시다시피 김병준 씨 얼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고 싶을 때 생성자 표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아이디어 뱅크인데 아이디어 뱅크는
지금 보시면은 이 챕터 4 개요에 대해서 질문, 과제, 사전 학습 자료라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질문, 과제, 사전 학습 자료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어디다 작성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디어 뱅크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 이 안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드래그를 해가지고 바로 아이디어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내보내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회의보드 화면을 PDF나 워드 또는 이미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워드로 내보내실 때는 아이디어 안에 있는 노트 내용도 포함되어서 내보내기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 사용은 투표 사용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 아이디어 클릭했을 때 투표하기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투표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표가 생성이 되고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이 아이디어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런 투표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공유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 이 회의보드 내용을 지금 회의보드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준 씨나 김동호 씨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이 회의보드를 공유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공개 공유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 공유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은 URL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해당 URL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회의보드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는지 또는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없으면 맵을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링크를 전달을 합니다. 자, 새로 이 링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링크를 들어왔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회의보드의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OI에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단순히 보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실시간 공유를 할 때 등록했던 이 권한에 따라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투표랑 코멘트가 가능하도록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 다른 사용자가 이 맵에 들어왔을 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투표가 가능하고요. 또한 코멘트에다가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 공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회의보드를 공유하거나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그렇게 할 때는 굳이 초대를 하지 않아도, 굳이 사용자를 초대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대상으로 하는 회의보드 같은 경우에는 공개 공유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오와 화상회의와 줌을 통한 화상회의 두 가지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잠시 건너뛰었던 개인 브레인스토밍 모드랑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브레인스토밍 모드는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아이디어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물론 관리자는 모든 아이디어가 다 보이고 나머지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작성한 아이디어 또는 관리자의 아이디어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 브레인스토밍 모드를 키고 그리고 제가 이 밑에다가 느낀 점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낀 점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명 김병준 씨와 김동호 씨에게 느낀 점에 대해서 각자 남겨달라고 작성을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김병준 씨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김병준 씨 화면으로 넘어왔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김병준 씨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점 1, 김병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나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김동호 씨 화면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호님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자, 들어가면 텍스트 숨기기로 되어 있죠. 김병준 씨가 작성한 아이디어가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느낀 점 2 해가지고 김동호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관리자가 작성한 아이디어 또는 내가 작성한 아이디어만 보이고 김병준 씨가 작성한 아이디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각자 자신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개인 브레인스토밍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면 안 되고 각자의 의견을 달아야만 하는 경우에 또는 다른 사람 거를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할 수 있게 기회를 줄 때 이 브레인스토밍 모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인 박대희 님 화면으로 다시 와가지고 나머지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실시간 공유를 실행을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를 하게 되면 이 지금 맵의 색상이 하얗게 다 변했죠. 아이디어들이 다 하얀색으로 지금 색이 좀 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김병준 씨의 뷰로 가가지고 김병준 씨 뷰로 와서 자, 김병준 씨 뷰에서 보면 박대희 님이 실시간 공유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참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색상이 하얗게 변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박대희 씨가 이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질문 3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질문 3은 뭐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유에 참여해 있는 김병준 씨 화면에서도 질문 3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박대희님 화면에서 자, 이번에 박대희님이 혁신사례 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혁신사례 조사를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김병준 씨 화면에서 자, 김병준 씨 화면에서도 자동으로 박대희 씨가 선택하는 아이디어가 똑같이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때 전화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때 실시간 공유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실시간 공유를 중지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밑에 참여 중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디어가 다시 활성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시 박대희님 화면으로 와서 자, 이제 실시간 공유 중지를 누르면 이제 실시간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박대희 씨가 질문 3을 클릭을 하더라도 김병준 씨 화면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실시간 공유 기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회의보드 발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의보드 발표 기능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보이는 채로 이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이 회의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 발표창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서 전체 추가 또는 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발표에 사용할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추가를 해서 한 번에 아이디어가 다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많던 아이디어들이 다 사라지고 중앙 아이디어 하나만 보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다음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2번 질문의 아이디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나 다음을 누르면 질문 1이 나오겠죠.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이 회의가 끝나고 정리된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할 때 발표 기능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 들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하거나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발표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발표를 끝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 오른쪽 아래에 발표 중지를 눌러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회의보드의 작성부터 부가 기능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금세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좀 더 태스크보다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거나 아니면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싶을 때 또는 또 다른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회의보드를 활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회의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